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주식으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식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승훈 대박TV의 재미있는 주식 동영상을 반복 학습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 매매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동평균선 스텝 2 강의를 할 건데요. 이동평균선의 비밀 스텝 1을 못 보신 초보자분들은 스텝 1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식 투자로 억대 연봉 벌기 캔들 기초편, 이건 알고 하자 거래량의 비밀, 이 영상들도 같이 보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주소를 적어 놓을게요.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5일 코스피 최고점 찍은 다음날 코스피 경고 영상을 올려드렸고 3월 3일 또 올린 코스피 경고 영상에서 코스피가 61선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드렸죠. 그 이후 코스피는 정확하게 61선 녹색선까지 하락한 후 61선에서 아랫골이 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3월 22일 새벽 05시 코스닥 경고 영상에서 이평선 기법을 통한 분석 등으로 코스닥도 6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오늘 3월 28일 코스닥이 결국 6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평선 분석을 통하여 이런 하락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조금 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에 한두 번 들어보고 알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실전에서 두루두루 쓰이는 이동평균선의 기본부터 실전 적용까지 알려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부터 설명할 건데요. 초보자가 아닌 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고수가 된 후에도 기초, 기본을 되돌아보고 반복 학습을 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더라도 매일 기초훈련을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의 기능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성, 지지저항, 회귀성. 지난 시간에 방향성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죠. 오늘은 방향성과 지지저항을 결합하여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지저항을 살펴보죠. 이평선은 지지저항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승 중인 이평선은 보통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21선 노란색 선과 61선에서 차례차례 지지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중인 이평선은 보통 저항선의 역할을 하죠. 61선 녹색선과 노란색 선 21선에서 저항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지저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지저항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지지받는다 또는 저항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높은 확률로 지지받을 것이다 또는 높은 확률로 깨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이 상승 중인 그리고 하락 중인 이평선입니다. 상승 중인 이평선 부근에서는 주가가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승 중이지 않은 이평선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이 있는데요. 1번에서는 노란색 선 21선을 깼지만 다음날 바로 회복했습니다. 2번에서는 21선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왔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번에서는 21선이 우상향 상태이고 2번은 21선이 우하향입니다. 이평선은 방향성을 알려준다고 했죠. 1번의 21선이 우상향 상태, 주가의 단중기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주가가 21선을 깨도 다시 상승하려는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2번의 21선이 우하향, 주가의 단중기 추세가 우하향으로 바뀌었기에 주가가 21선을 깨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최근 코스닥 하락에서 많은 종목들이 급락했는데 미리 주식 비중을 줄여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3월 21일 코스닥이 21선을 깸과 동시에 21선이 우하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종가 기준으로 이미 좀 빠졌잖아요. 며칠 빠졌는데 며칠 빠지면서 21선을 깬 건데요. 그걸 며칠이라도 미리, 하루 이틀이라도 미리 안다면 좀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겠죠. 자, 이동평균선은 가격을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면 이평선이 변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후행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후행하는 이평선을 어느 정도는 선행하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보세요. 5일 이평선은 5일간의 가격을 평균한 것입니다. 산수입니다. 오늘의 5일 이평선은 오늘을 포함한 과거 5일간의 가격을 평균한 것이고요. 내일의 5일 이평선은 내일을 포함한 과거 5일간의 가격을 평균한 것입니다.
4거래일 전 가격보다 내일 가격이 높다면 평균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512평선은 내일 우상향할 것이고, 4거래일 전 가격보다 내일 가격이 낮다면 평균값이 낮아지고 내일의 512평선은 우하향할 것입니다. 4거래일 전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높다면 내일 시가 기준 512평선은 우상향하겠죠. 내일 시가가 보합 부근에서 움직인다면요. 4거래일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낮다면 내일 시가가 보합 부근에서 움직인다면 내일 시가 기준 512평선은 우하향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의 512평선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512평선이 상승하다가 우하향으로 꺾일 땐 단기적으로 하락의 힘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512평선이 하락하다가 우상향으로 바뀔 땐 단기적으로 상승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죠.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한다면 장중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21일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가와 19거래일 전 종가를 비교해서 내일의 21일평선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산수죠. 코스닥은 3월 21일에 21선을 이탈했는데요. 하승훈 대박TV는 3월 20일 새벽 5시에 코스닥 경고 영상을 올려서 코스닥이 6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2월 25일 SK 하이닉스 분석 동영상에서도 하이닉스가 21선을 깨기 전에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직전 파동에서는 21선에서 반등했지만 이번엔 21선을 깨고 61선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드렸죠. 실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미리 예측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종 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하승훈 대박TV의 주식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시고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나와라 뿅! 뿅! 차트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차트입니다. 21일 요날입니다. 요날 캔들이 21선 노란색 선 아래로 내려가서 음봉이 돼서 끝났죠. 주식 이평선을 잘 보려고 캔들 색깔을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보시기 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21일 날 깨고 내려갔는데 19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일에 음봉이 나오면서 5일평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빨간색 5일평선이 상승, 하락이 시작됐죠. 이게 뭐예요? M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512평선이 상승하다 빠지고 상승하다 빠진다는 것은,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그랬다는 것은 상승을 며칠 했어요? 하락을 며칠 했어요? 상승을 며칠 했어요? 하락을 며칠 했어요? 위에서 20일 일수를 채워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만 내려가도 상승하던 21선 가격이 21선이 횡보로 바뀌고 다시 우하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19일날 512평선을 깬 날, 그날의 종가와 19일 전의 종가 또는 18일 전의 종가를 비교해보면 오늘, 내일, 모레 21선이 대략 언제쯤 우하향으로 꺾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횡보만 해도, 이틀간 횡보만 해도 과거의 지수가 더 높고 이틀 횡보했을 때 이틀 후 지수가 더 낮기 때문에 21선은 자연적으로 우하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추가 하락하지 않더라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산수인데요. 미리 21선이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만 해도 21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5일선이 쌍봉으로 내려가면 21선이 우하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만 알아도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19일날 5일선 이탈 음봉을 보고 20일 아침에 새벽에 경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 하락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밑에서 제가 코스닥이 전저점까지 가서 끝났죠. 25일날 급락하면서 끝났고, 26일날 아침 영상에서는 전저점 부근에서 어제 하락이 과도하게 나왔고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반등했다가 다시 빠질 거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 비중을 늘려라 라고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했다 다시 빠졌죠? 강하게 빠졌죠? 왜 그런가요? 5일 이평선도 우하향이고 노란색 21 이평선도 우하향입니다. 그 얘기는 5일 이평선 단기의 방향도 하락, 21 이평선 단중기의 방향도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 이후 첫 반등에서는 재차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시 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단기 대응을 하는데 고가권에서 비중 줄이는 거, 또 눌렸을 때는 뭐 단탐해서 해보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또 비중 줄이는 거,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월 달에 상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여기서 5일선이 우상향 되는 모습, 그리고 21선이 여기서부터 우상향 됐는데 그 전에 알 수 있다는 거죠. 20일간의 주가 흐름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거 차트를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20일을 계산을 해보면 보통 HTS에 이렇게 일수를 이렇게 쫙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간 나타내는 화살표 표시가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지난 19일 전 또는 20일 전, 18일 전 주가보다 올라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는구나. 그럼 5일선도 우상향인데 21선도 우상향이면 뭐 최소 5일에서 10일, 길게는 20일 이상 주가는 상승의 힘이 작용하겠구나, 매수세 우위 구간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대응한다면 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위험할 때는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가요 2월 28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1선 이탈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21선이 우상향이었어요. 근데 저는 25일 날 코스피가 음봉이 나오고 26일 날 코스피 경고 영상을 올렸고, 그 다음 28일 날 코스피가 21선을 깨고 나서 우리가 3월 1일 휴장이었어요. 근데 3월 1일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급등했죠. 근데 3월 3일 영상에서 글로벌 시장 급등했지만 코스피 조심해야 된다라고 21선 깨면서 61선 보러 갈 수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보세요. 지금 21선을 깨면서 아직은 21선이 우상향이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횡보만 해도 또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 약하게 반등이 나오면 저절로 21선이 우하향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과거에 19일 전에 19일, 18일 전에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 지수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21선 우하향으로 바뀌고 그 앞에서 고점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물을 쌓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매물로 인해서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선 근처로 갔을 때 또는 21선을 깼을 때 그때 21선이 오늘 당장 아니어도 내일이나 모레 우하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계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이 2월 28일 21선을 깼을 때는 코스닥은 20일 전 또는 19일, 18일 전이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저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1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려면 코스닥은 시간이 한참 남아 있었던 거죠. 코스피는 위에서 세게 한 고점 패턴도 만든 데다가 바로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21선이 우하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코스닥은 21선이 우하향으로 꺾이려면 한참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든 주식이든 21선 근처로 갔을 때 또는 21선을 깼을 때 21선이 우하향으로 곧 꺾일 거냐 안 꺾일 거냐는 걸 미리 계산해서 21선이 곧 꺾일 거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면 거기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21선이 우상향 흐름이 강하게 살아있다면 오히려 21선을 일시 이탈했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평선이 강하게 우상향 중일 때
주가가 상승하다가 일시적으로 깼을 때요. 이평선의 우상향이 계속 지속된다면 다시 깼다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평선을 주가가 상승하다 깼는데 이평선이 지금 우상향이더라도 내일부터 또는 내일 모레부터 우하향으로 바뀌는 형태의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보다는 상승 시도가 나왔다가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확대를 해서 보면요. 하이닉스가 여기서는 21선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21선 우상향이 살아있었죠. 근데 2월 26일 날 21선 지지가 나오려다가 바로 깨졌어요. 그러면서 21선이 바로 우하향으로 전환됐습니다. 바로 최근 20일간 또는 19일, 18일 전에 종가를 본다면 이제는 여기서 하루 이틀만 행보해도 21선이 우하향으로 꺾이겠구나 계산을 미리 할 수가 있는 거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서 이렇게 다중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21선 꺾이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라는 것을 이평선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위에 강력한 저항이 여러 개가 겹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쌓고 나서 21선이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반대로 1월 초에 강하게 올라갈 때 21선을 올라타고 눌렸잖아요. 이때 처음에 21선을 올라탔을 때는 21선이 아직 우하향 중이었습니다. 근데 며칠만 지나면 가격이 여기서 확 낮아지죠. 그러면 그날 기준으로 21선은 그날 종가, 가격이 확 낮아진 종가보다 그것보다 위에 있으면 21선은 자동으로 우상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만 해도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해도 며칠 지나면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낮아지고 현재 횡보만 해줘도 자연스럽게 21선이 우상향으로 터닝되면서 가파르게 터닝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과거의 낮은 주가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값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것을 안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세 우위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5일선이 쌍봉이 되면서 내려가면 21선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21선이 쌍봉의 형태가 되거나 3중 고점의 형태가 되면 61선이 우하향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21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우상향 중인 61선이 우하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중기 하락, 이 중기 하락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여기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꺾이면서 61선을 깰 때는 그 앞에서 61선을 일식 이탈했을 때보다 여기서 61선을 이탈했을 때 하락 압력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앞에서는 61선을 깼어도 이 61선 우상향이 살아 있었던 거고 두 번째 61선을 깼을 때는 이제는 61선이 상승하다 횡보하고 하락으로 바뀐다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리 계산을 60일 가격을 이용해서 60일간의 가격을 이용해서 60일 전, 59일 전 가격을 이용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20일 이평선이 다중고점을 만들었다. 쌍봉 또는 3중고점을 만들면서 21선이 우하향으로 바뀐다. 역배열로 바뀌는 거죠. 자, 5일 이평선이 빨간색, 5일 이평선이 우하향, 20일 이평선 우하향, 60일 이평선 우하향.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 또는 이미 이 고점에서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평선이 꺾이는 것은 후행으로 꺾이지만 꺾이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하고 예측하고 피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강한 단기 하락이나 강한 중기 하락을 피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평선 후행성을 보완해 주는 지표로 MACD,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이평선을 가공한 지표인데 나중에 그것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기초 스텝 2를 다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재미있으셨죠? 며칠 안으로 급등주 급소 공략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 이동평균선 스텝 3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동평균선 스텝 2, 3를 한 번에 할까 했는데 영상 시간이 길어지고 강의가 늘어질 것 같아서 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강의가 길어지면서 조금 늘어졌죠?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하시고 다음 스텝 3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보다 3배, 5배 중요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십시오. 하승훈 대박TV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승훈 대박TV의 성공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자, 단기 매매로 월 1000만원 벌기 매매 기법, 세력이 물량 털 때 같이 팔고 나오는 법, 세력이 물량 줄일 때 나타나는 경고신호, 급등주 차익 실현, 매도 잘하는 법, 급등 초기 포착 검색식, 주식 바닥에서 사는 기법, 세력이 사는 자리 파는 자리 맥점 공략법을 반복해서 보시면 좋은 주식을 싸게 잘 사고 고점에서 잘 파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주식 투자는 예측 30%의 대응이 70%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대박이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